네, 여러분들 하이.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화학 수업을 같이 그려나가는 심효익쌤입니다. 다들 태풍 때문에 지금 다들 정신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웬걸 웨이 클래스도 막 접속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다들 어수선하고 그럴 텐데, 선생님들이 지금 원래는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이렇게 화면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실시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컨텐츠로 이렇게 남아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 컨텐츠를 계속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보충을 하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또 좋은 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책은 144쪽인데 책은 준비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시 상기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A에서 B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형태, 우리가 화학 반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는 것도 있다? 그렇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위에 거를 무슨 반응? 그렇죠. 정반응이라고 했고요. 아래 것을 역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 다 가능한 것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 부른다? 그렇죠. 가역 반응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역반응이 안 되는 그런 반응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연소 반응 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우리가 이거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할 때 들었던 예시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15대 15로 편을 나누어서 이제 종이 색깔 뒤집는 그런 게임을 하면 내가 이제 빨리 조퇴를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걸은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팀에서 열심히 뒤집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장의 색종이가 있다면 그게 뭐 99대 1 또는 100대 0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고 했었죠. 왜냐? 그 A팀이 움직이는 만큼 누구도 움직일 거니까. 그렇지. B팀도 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움직였는데 실제로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나니 처음에도 5대5에서 6대4 정도였다면 나중에 끝날 때에도 뭐 5대5에서 6대4 정도 되는 그런 결과물이 보여질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물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이런 경우. 좀 억울하지만 우리 자연계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뭐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역동적인 그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오늘 한번 역동적인 그런 동적 평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적 평형 하려면 지금 여기 물을 지금 그릇에 담아 놓는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지금 그려놓은 예시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 놓고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그렇죠. 모두 지금 증발해서 날아간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아래쪽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랩을 씌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랩이나 뚜껑을 씌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이 랩 위에 뭐가 맺힌다? 그렇지. 송골송골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습기가 이렇게 맺히겠죠. 수면 변화는 어떻습니까? 수면 변화 어느 정도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정 수위 이상으로는 낮아지지 않는 요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가 똑같은 물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증발을 하잖아요. 증발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래쪽에 여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물이 아닌 건가? 증발 안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것의 큰 차이점이 뭐겠어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짚어냈듯이 이 랩으로 띄워놓은 이 뚜껑을 씌웠느냐 안 씌웠느냐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쟤를 씌워 놓으면 뭔가가 이제 그 증발을 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증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증발 이야기하려면 요거를 좀 해봐야지. 우리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잖아.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상태 변화로다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었습니까? 그렇죠. 기화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우리 기화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지? 그렇죠. 뭐 지금 여러분 다 이야기했듯이 뭐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끓는 점만큼 이제 온도가 올라오면 기화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에서는 그렇지 100도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라면 끓일 때 그렇게 펄펄펄펄 끓여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런 형태, 끓음, 끓음. 이렇게 끓는 그런 형태도 있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마당에다 물 촥 뿌려놓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형태라고 한다? 그렇죠. 증발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화라고 하는 건 증발과 끓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끓음은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진짜 라면 끓이는 것처럼 100도씨라는 그런 형태가 필요로 하죠. 증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교과서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을 보면 플라스크에 지금 증발해서 무슨 색으로 나와 있죠? 그렇지,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죠. 초록색으로 해서 플라스크마다 지금 초록색 화살표가 몇 개씩, 그렇지 3개씩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증발이라고 되어 있는 저 물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증발이 어떻게 보면 액체에서 수증기로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 그 도망을 가야 되면 저 안쪽에 있는 애들이 도망가기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표면에 있는 게 도망가기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표면에 있는 게 훨씬 더 도망가기가 쉬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 위에 있는 애들 때문에. 그래서 증발은 우리가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보면 막 그 라면 물 어떻게 끓나 좀 더 빨리 끓지 않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집중해서 관찰을 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포가 어디서 막 발생되나요? 그렇죠. 막 냄비에 바닥에서 막 볼볼볼볼볼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끓음이라는 건 그래서 저 아래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갑자기 기체가 ပွ악 이렇게 되면서 진짜 ပွ악 되면서 이게 뿅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런 걸 우리가 끓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끓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제일 바깥에서만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끓는 점만큼의 열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받아 있는 상태니까 굳이 액체로 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실 끓음이라고 하는 건 액체 표면에다가 뿐만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끓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기화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끓음은 지금 이 시점 이후로부터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발이랑 끓는다라는 이런 현상을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증발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폐된 그릇 속에 있는 물,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증발했던 그런 수증기가 막 움직이다가 다시 액체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증발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안쪽에 있는 이 기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액체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야 되겠지. 여기서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액체 형태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증발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증발과 반대되는 형태를 우리가 응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 수증기에서 증발과 응축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 34페이지에 보면 그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 중에서 4단계를 보시면 물질의 상태를 괄호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18세니까 영어 좀 하잖아요. 그죠? 고체는 영어로 그렇죠. solid. 자, 액체는 영어로 그쵸. liquid가 되는 것이고, 자, 기체는 영어로 그렇죠. ga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앞 글자만 따서 SLG로다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증발하는 것은 위에 있는 무슨 반응처럼, 그렇지, 정반응처럼, 우리가 정반응 아까 버런색으로 표현했잖아. 그렇지? 그럼 요것도 이렇게 버런색으로 해보자. 정반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다시 수증기에서 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역반응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닫혀 있으면, 밀폐되어 있으면 그 기화된 수증기 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어때요? 상당히 적잖아. 그러다 보면은 막 돌아다니다 보면 액체 표면이랑 타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응축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아래쪽에 있는 모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증발은 초록색, 그리고 응축은 보라색으로 지금 나타내져 있는데, 지금 증발은 지금 액체 표면에서 몇 개씩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3개씩 되고 있죠. 응축되는 건 꼴랑 하나 지금 응축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쭉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로 왔더니 증발 몇 개, 응축 몇 개? 그렇죠. 각각 3개, 2개. 자, 그러면은 증발되는 것보다 응축되는 것이 아직은 느리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치, 응축되는 속도가 되게 엄청나게 빨라졌어. 왜 그럴까?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플라스크에서 딱 봤을 때 제일 차이 나는 점이 뭐예요? 그렇지.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체가 지금 하나만 나와 있지만, 지금 두 번째 플라스크에는, 그렇지, 기체가 5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확률로 타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3개로 증발과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저런 타이밍이 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리얼에 가까운 형태로다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증발, 응축, 거기에 따른 기체, 액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좀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보시면, 지금 이 액체의 경우에 액체가 우리 100개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기체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시다. 막 이제 플라스크에 물 담아가지고 딱 이렇게 막에 닫아놓은 그런 상태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증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해 봤을 거야. 더운 여름에 뿌려놓은 교실 바닥에 뿌려놓은 그 물보다는 겨울 바닥에 이제 우리가 흘린 그런 물이 훨씬 더 증발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온도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증발은 이제 10개가 된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지금 응축되는 상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아래쪽을 보았을 때 지금 기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응축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지, 응축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응축이 한 마리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증발됐잖아. 증발이 10마리가 됐어. 그럼 기체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이제 기체가 10개가 묵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액체는, 그렇죠, 90개가 될 겁니다. 지금 마개를 닫아 놓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이 뭐 다른 데로 뭐 아예 탈출을 했거나 새롭게 물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증발은 계속 10개씩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0개씩. 그런데 이제는 아까랑 상황이 달라. 아까는 기체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응축을 할 수 있는 분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응축을 이제 한 4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 적힌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뭐 정교한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개 증발했고 4개가 응축을 했으니까 이제 기체에는, 그렇죠, 6개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액체는 84개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액체는 계속 10개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증발은 계속 10개씩 될 거예요. 기체는 아까보다 어때? 10개보다 16개가 더 많아졌으니까 응축되는 분자의 개수는 더 많아지겠죠. 7개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3개 정도만 기체 10개 증발하고 응축 7개 됐으니까 기체에 남아있는 건 3개 정도가 남겠죠. 그래서 19개, 뭐 81개. 거기에 따라서 응축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계속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기체의 분자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 거기에 따라서 응축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응축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야. 자, 지금 80개, 20개 남은 상태에서 증발은 똑같이 또 10개 할 거랍니다. 응축도 이제 기체가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10개 정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증발 10마리 했어. 응축 10마리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체 분자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기체 분자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액체 분자수에는 이것 역시 변화가 없죠. 그럼 80마리, 20마리에서 증발할 수 있는 힘도 응축할 수 있는 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자, 20마리, 80마리가 있다면 증발은 그렇죠. 요 온도가 유지될 거니까 10개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기체도 그대로 20개의 분자밖에 없기 때문에 응축도 몇 마리. 그렇지. 10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점 이후에는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액체가 항상 80마리야. 그럼 밖에서 봤을 때 수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녀석, 이 그래프랑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지금 보면 시간에 따른 증발 또는 응축 분자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증발되는 녀석은 항상 몇 마리다? 그렇지. 항상 10개야.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도 0개고 10개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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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갈 거고요. 자, 응축은 어떻습니까? 응축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맨 처음에 있어, 없어? 맨 처음에는 없어. 여기 있어. 근데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는 7. 그 다음에는 이거 좀 잘못 나타냈다. 다시 4. 그 다음엔 7.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10. 10, 10, 10, 10, 10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초록색은 증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짧은 시간 간격으로다가 측정을 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자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같은 시간 간격에서 분자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빠른 속도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있는데 10,000마리가 한꺼번에 증발을 하는 경우와 10마리만 증발하는 경우 증발이 어느 쪽이 더 빠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앞쪽을 더 빠르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증발 응축 분자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얘를 우리가 증발 응축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증발과 응축 속도. 그럼 이제 우리가 증발과 응축 속도를 이제 하나의 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쭉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증발은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응축은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요런 느낌으로 될 거예요. 응축, 증발.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자, 증발의 특징 뭐예요? 첫 번째, 처음 10으로 시작해서 쭉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변화가 없어. 온도가 그대로일 때,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조건이 그대로야. 온도 변화 없어요. 온도 변화 없을 때 증발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응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맨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점점 응축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는데 그 빨라지는 정도가 어때? 그렇지. 맨 처음에 급하게 팍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요것밖에 못 올라가죠. 더 나중에는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속도가 줄어들다가 결국 어떠한 시점이 오는 거야. 그렇지. 이때부터 우리가 이때를 T라고 하겠습니다. 이 T부터는 어떠하다? 그렇지. T부터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되면 이 파란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그렇지. 속도 증발. 오늘 글씨가 영 더러워요, 그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부터 수면 변화, 수면 높이의 변화가 있다 없다? 그치? 겉으로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의 수면 높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수면 높이 변화는 없는데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지금 어떻게 돼? 0입니까? 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이후라고 하더라도 지금 증발, 그 다음에 응축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증발, 응축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증발 아까 정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리고 응축은 뭐라고 했어요? 역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처럼 증발과 응축, 즉 정반응이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 버리면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 일단은 평형 상태라고 해요. 평형. 일단 평형 상태. 자, 평형 상태. 즉 겉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그 안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정반응도 그렇고 역반응도 아주 빠르게 아주 활발하게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냥 정적인 평형이 아니라 어떤 평형이다? 그렇죠. 아주 다이나믹한 동적인 평형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역반응 동적 평형, 이 파트가 2009 개정 교육과정 대비 달라진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그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신설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거 지금 이 내용, 지금 이 파란색에서 증발 속도, 즉 정반응과 응축 속도,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거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겉보기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반응과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명제를 내냐면 증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든가 정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꼬아서 명제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앞쪽에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이 부분만큼 지금 정반응이 빠른 거잖아요. 그죠? 역반응 대비 지금 정반응이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런 평형을 여기 144쪽에 있는 이런 상태 변화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있는 여기 용해 파트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물에 설탕과 같은 용질을 녹일 때 이걸 우리가 용해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설탕을 막 많이 넣었을 때에도 더 이상 설탕이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보일 때가. 그 과정에서도 열심히 녹는 아이와 다시 고체로 되는 석출되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해 과정 관련해 가지고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상태 변화, 이 창에서 증발과 응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폐된 그릇이어야 됩니다. 밀폐된 그릇. 응축이 밀폐된 곳에서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그래서 조건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밀폐된 곳에서 우리가 증발과 응축 모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증발은 계속 어때? 계속 똑같은 속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정반응은 특정 온도에서. 그런데 역반응은 어때요? 맨 처음에 0이었다가 점점 증가를 할 때가 있죠.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렇지, 증발과 응축의 속도가 같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하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무슨 상황이라 한다? 그렇죠.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네, 오늘은 뭐 일단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확인 1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요 표와 좀 비교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자기가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145쪽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쪽 상단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 3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빠이빠이.